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가릴리입니다. 사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 최근 뉴스 분석을 통해서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을 분석을 통해서 내어드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에는 천조 원, 원전 수출, 전 세계 독보적 기술, 중동에서 이 기업 10배 대박 터집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드리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신 분들은 2023년도 두 배 급등 유망 업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식들만 나눠 잘 담아놔도 정말 걱정 없이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알려드리는 자료집인데요. 최종적으로 34페이지 가량의 하나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해당 자료만 알아가셔도 2023년도 투자 정말 걱정 없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꼭 융화업종까지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강의는요, 최근 원전 관련된 뉴스들을 분석하면서 특히나 중동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 그리고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이죠. 그리고 스위스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수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까지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원전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는 2036년까지 원전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30% 이상으로 늘어나고 석탄 발전은 15%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036년에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0년도 대비해서 각각 2.2포인트, 9포인트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해안 지역의 신규 원전 건설과 신한울 1, 2호기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대한민국도 전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원전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흐름은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와는 거리가 멀 것 같았던 중동에도 큰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7년간 10배 커지는 원전 시장, K건설 제2의 중동 특수 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세계 원전 시장 2050년도 3천조 원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중동이 2030년도까지 10배 투자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어마무시한 투자가 이행되는데 그 자금들이 원전 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중동 원전 용량은 현재 2025년까지 6배, 지금 2030년도까지 현재보다 10배 늘릴 전망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팀 코리아 전방위의 움직임. 그러니까 즉 중동이라는 국가들이 중동에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기업들 국가들이 아무리 원전 비중을 스스로 늘리고 싶다고 해도 혼자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원전을 건설하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맡겨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한국이 지원한다. 한국이 수주를 얻기 위해서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중동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중동의 원전 발전 용량 증가 전망을 보시면 10배가량 이상, 그 이상도 성장할 전망이 슬슬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민국은 팀을 꾸렸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팀 코리아가 이번에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스위스를 순방을 이야기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순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사절단 100개의 기업들도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 가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무진들이 따라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초청하에 14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순방의 초점은 경제 외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오찬, 바라카 원전 방문, 지금 현재 경제 에너지 관련 일정 등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원전을 방문한다는 얘기죠. 아랍에미리트 방문에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통해서 정방위 경제 외교를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실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40개여 개 기업들을 꼽아보면 요 정도를 좀 들 수 있겠죠.
자, 이들 중에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만 뽑아보면 뭐 첫 번째는 삼성물산, 두 번째는 현대건설, 세 번째는 한국전력공사, 뭐 여기까지는 뭐 다른 건설업에도 해당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요. 밑에 있는 기업들이 더 핵심이죠. 수산 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지금 현재 수산 ENS라는 기업입니다. 원전 기자재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죠. 직접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현재 뽑혀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원전에 대한 기업 기대감, 추가적으로 원전의 수주를 따내려고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이거 관련된 기업이 참여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좀 원전을 정말 이번 세일즈의 주요 품목이 맞나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원전이 1순위가 맞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후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역을 방문한 다음에 바로 가는 것이 스위스인데요. 해외 행보 이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회장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은 지금 현재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직접적으로 두 분이 가셔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라카 원전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공동 시공한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이기도 한다. 요런 지역을 방문한 이후에 바로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후 18일 이 회장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스위스로 이동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라는 내용이죠. 스위스에 직접 날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스위스라는 국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까지 말씀을 드리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탈원전을 외쳤던 기업 국가입니다. 2027년도 5월 21일 국민투표에 58% 찬성이 나오게 되면서 2019년부터 원전 5기가 완벽하게 폐쇄된 국가입니다. 슬슬 가동을 줄이다가 5기까지 폐쇄한 국가죠.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2035년까지 기존보다 4배가량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번 결과로 유럽에서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에 이어 스위스가 탈원전 국가의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전 탈원전까지 이어간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때 당시에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는 2018년도에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단계적인 탈원전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전을 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뭔 얘기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더 늘릴 필요는 없지만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냅둬라. 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됨에 따라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세상 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탈원전을 진행해 왔고 그로 인해서 원전이 폐쇄되는 지경까지 간 국가입니다. 자, 근데 해당 국가가 최근에 굉장히 시대 상황이 바뀌니까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났죠. 이런 가장 대표적인 탈원전을 한 국가에서도 스위스에서 원전 폐쇄 무효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정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죠. 신재생 에너지 운용 비율이 높은 스위스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폐쇄 계획을 무효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도 및 우익 성향의 스위스 연방 의회 위원 5명이 주축으로 된 결정된 단체인 정전을 막자에 따르면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30일부터 원전 폐쇄 철회를 위한 국민 서명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청원을 시작한 이후로 18개월 이내에 10만 명이 서명이 모이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 여부를 결정할 조건을 갖추게 되는 국가이죠.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위스를 방문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청원이 만약에 성공하고 이 청원으로 인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실제 탈원전이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탈원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멈췄던 원전을 가동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멈췄던 원전 가동 가능할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구석에 창고에 박아놨던 그냥 망가진 장난감 그냥 꺼내다가 쓰듯이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멈췄던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유지 보수 그리고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를 점검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정말 이것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을 만큼의 스위스의 능력이 남아 있을까? 실제 대한민국 정부도요. 원전업계 어처구니 없다. 정치권 대통령이 선거 개입 주장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이건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는 무너졌다. 정부의 5년간의 원전 죽이기 드러나는 중이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드러났던 겁니다. 예, 전 정부 때. 탈원전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도 5조 5천억 원 규모에서 2019년도 기준 3조 9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즉 30%약 28.5%가량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인데 탈원전이 선언이 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5년간 탈원전에 대한 시도가 있었던 국가에서 시장이 30%라도 감소, 대략적으로 2조 원가량이 사라진 이런 상황이었는데 탈원전을 완벽하게 선언하고 실제 원전을 폐쇄하기까지 한 스위스에서는 정말 시장, 원전을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유지보수하고 검수할 수 있는 생태계가 남아있느냐는 거죠. 저는 남아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대한민국도 실제 5년간 멈췄던 한비 4호기 재가동했다고 합니다. 뭐 2017년 당시 부실공사 탓에 콘크리트 빈벽에 구멍이 140개 나오고 192개국이 넘는 철판 부식과 노출이 발견돼 있었던 이 원전을 다시 정기 검사하고 구멍을 메우고 녹슨 것을 닦아내고 다시 한번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신한울 4기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죠. 한빛 4호기는 보수 공간을 마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겨울 전력을 예비 전력까지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구조를 원자력 발전소로 마련했었죠. 즉 보수 및 검사 이후 가동 가능히 하고 보수 및 검사를 혼자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같은 국가하고 같이 협력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들 이외에도 부산 엑스포 때문에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미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해당된 특사 이 기업들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만큼 스위스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현재 하고 있어요. 실제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경제사절단 이끌고 원전 방산 셀즈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4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순방으로 모든 것을 경제 회귀에 맞췄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통해서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다수의 양해객서, 지금 현재 MOU를 체결을 통해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묵 경제수석도 기업과 함께하는 경제 중심의 외교를 통해서 원전, 에너지, 투자, 방산, 기후변화, 우주, 보건의료, 문화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세일즈를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그곳에 항상 원전이라는 단어가 껴있는 만큼 저는 이번에 순방을 통해서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중동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위스 방문에서도 또 하나의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략해야 될 만한 주식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번 순방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이 직접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저번 시간엔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해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이외로 추천드리기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이외로 두 개의 종목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기업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직접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한정기술이 될 수 있겠죠.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적극적으로 파동이 나오는 기업이죠. 한정기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 대비해서 직전에 이 원전 해외 수출 기대감에 550%까지 급등했었던 기업입니다. 거의 뭐 대장주격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기업이 역시나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 완료 확정이 되면 역시나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전고점 부근을 돌파해 주면서 추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살짝 눌릴 때 여러분들께서 매집해 두시는 것이 이번 중동 이슈를 타고 오는 원전의 바람,
원전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산 ENS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전 기자재를 다루는 기업인데 수산 ENS는 안타깝게도 직접 상장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수산그룹의 지배 구조입니다. 이 INT라는 종목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하고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해당 기업은 INT만 상장했었는데 수산 인더스트리도 이번에 상장했어요. 그래서 수산 ENS 이게 직접 된 관련된 회사고요. 이와 관련돼서 가장 가까운 기업은 수산 인더스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 INT도 나쁘지 않은데 수산 인더스트리가 지금 현재 만든 회사가 자회사가 바로 수산 ENS이기 때문에 수산 ENS의 모회사인 수산 인더스트리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산 INT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뭐가 더 수산 인더스트리가 가장 원전과 관련된 직접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업 최근 이슈를 타고 꿈틀꿈틀 하면서 얼굴을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파동을 통해서 전 더 큰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최대는 3만 원 선까지 부근까지 뚫어주는 잠시지만 뚫어주는 흐름까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산 ENS가 직접 상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파동이 엄청 크게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잠깐 상승이 났다가 다시 가라앉는 모습을 좀 예상하면서 길게 중장기로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최대한 20% 정도 파동. 여러분들께서 20% 파동이 나오면 절반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10% 정도를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최근 원전에 관련된 뉴스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출혈이다라고 할 만큼 뭐 적자가 나면서 이 원전을 건설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굉장히 싸게 원전을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의향서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의지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실제 저는 원전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이미 원전 4개 있는데요. 4개가 이미 대한민국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죠?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역시나 이미 4기 건설했고 가동에 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추가적인 건설 또한 그리고 굉장히 싸게 제공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1순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적자가 나더라도 걱정 딱히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대형 정책들은요. 이 원전 건설에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건설만 하더라도 10년이 걸립니다. 최소 뭐 이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패인지 성공했는지 10년 뒤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10년 뒤에 알 수 있는 이 정책을 지금 실패했다 성공했다 논하겠다는 게 웃기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흑자 났다 적자 났다 굉장히 웃깁니다. 그럼 차라리 우리는 뭐에만 집중하면 되면 실제 원전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원전 수주가 추가적인 수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한다. 우리가 중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라 이번 한철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는 해당된 기업들이 딱 100% 정도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 한 30%에서 50% 사이에 수익만 챙겨도 충분한 정말 2023년도 이것만 먹어도 될 만큼의 좋은 수익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정말 잘 공략을 통해서 수익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빼놓지 마시고 편입하세요. 지금 2023년도 이 기업 투입 편입 안 하잖아요. 진짜 바보 되기 십상입니다. 꼭 공략하셔서 단기적인 공략 그리고 중장기적인 공략을 통해서 좋은 수익들 꼭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원전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망업종들도 있겠죠. 2023년도 유망업종의 대한 자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께서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 무료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놨는데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고 무료로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무료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이재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다운로드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료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무료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도요,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 그런 거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쓰시는 이메일 하나만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요즘 개인정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께서 쉽게 아이디를 만들고 무료로 무료 급등 추천주, 장전시황, 급등 포착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 들어가셔서 두 번째 공지에 있는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들 총정리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2023년도 2배 급등 유망 업종 무료 자료집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퀄리티 높은 자료를 여러분들께 만들어 놨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단기 급등 추천 종목들 이렇게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장전 시황 매일 아침에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는 어떻게 됐고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됐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전일자 상승 종목은 무엇이고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테마주들 어떤 테마주를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자 주요 뉴스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통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 타이밍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눌림목 자리가 나올 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와 주식을 팔아야 될 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때를 직접 여러분들께 사인을 드리면서 시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시황글들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최고의 최저점을 짚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라. 지금 올라갈 때 우리는 현금 비중을 마련해야 된다. 팔아야 될 때다라는 사인을 드리면서 충분히 시장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이 위험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황글도 매일매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위에 급등 포착주 자료라는 걸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테마들을 풍력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풍력 관련 종목들 쭉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뭐 그 이외에도 건설 관련주, 디지털 플랫폼, 교육,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와서 무료 급등천주, 장전시황, 무주 포착제로 새로운 컨텐츠들이 매일매일 올라오니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의 확률 높은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2023년도 두 번째 공지글에 있는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어플리케이션 모든 것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니까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다양한 자료들 싹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최근 뉴스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여러분께 직접 제시해드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니까 추속되는 시장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께서 확률보다 높은 종목들 알고자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